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2060선까지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6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전기, 전자 업종들이 다시 한번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상승세 예상됩니다. 0.41% 상승하면서 2070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어제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4,00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45,000원대 바라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78,000원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2% 넘게 상승세 예상됩니다. 어제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 어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LG화학 34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 오늘 0.74% 하락세 예상됩니다. 현재 26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는 0.40% 상승세 예상됩니다. 25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제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1,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한지주 0.70% 상승하면서 43,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물산 급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넘는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0.4%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10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 SK 오늘 상승세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KB금융 그리고 네이버 각각 47,500원 그리고 1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한국전력 4% 넘게 상승하면서 28,000원대까지 올라섰는데요.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조정 들어오면서 28,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생명 0.55% 하락하면서 91,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생활건강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19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0.69% 하락하면서 21만 원 선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소폭 상승하면서 673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2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도 한데요. 어제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5%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만 6천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제는 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7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CJ ENM 오늘 0.63% 상승하면서 20만 8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0.13%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도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현재 7만 4,600원 바라보고 있고요. HLB 0.96% 상승하면서 83,8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54만 6천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54만 6천원 선에서 계속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움직임 없이 18만 5,4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4천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10만 4,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코오롱티슈진 오늘 별 움직임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JYP 엔터가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3분기 연결 매출액은 3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5억 원으로 상당히 전년 대비 영업이익단은 664% 증가가 보였습니다. 시장의 컨센에 부합을 했고요. 특히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형 매출액 성장세가 재확인됐습니다. 음반 매출액으로 국내 판매량 약 80만 장이 반영이 됐고, 특히 트와이스가 일본에서도 5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최근에 관전 포인트라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관련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추정치에 부합하면서 고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유튜브 관련 매출액은 이익단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유튜브를 제외한 글로벌 음원 성과도 기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유튜브 관련 매출액은 2017년 20억 원대에서 올해 상반기 19억 원대로 늘었고요. 3분기에만 9억 원 정도로 글로벌 음원 판매 매출액이 2017년 30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22억, 그리고 올해 3분기만 17억 5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4분기에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380억 원 정도에 영업이익단이 107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분기로 따지면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억 원대에 진입하는 분기로 볼 수 있는데, 음원과 음반 그리고 공연, 글로벌 플랫폼 전반이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컴백한 트와이스 등 풀 라인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4분기에는 트와이스 일본 아레나 투어와 MD 매출액 잔여분 모두가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발매한 예스와 예스라는 노래도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더불어서 동사 라인업에도 글로벌 팬덤 확대 징후가 확연하게 포착되고 있는데, 갓세븐 같은 경우도 미국과 남미 콘서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는 약 21회 정도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비 2배 정도의 공연 계획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트와이스도 2019년에는 미주 콘서트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중에 국내 걸그룹 한 팀 정도, 그리고 연내에는 중국과 일본 각각 현지화 아이돌 그룹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서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플랫폼형 매출의 고성장이 업종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멀티플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공연과 관련된 기획사에 가깝던 엔터 업종이 최근에는 글로벌 컨텐츠 제작사로서 거듭나고 있고요. 따라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플랫폼 쪽에 매출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멀티플보다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부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뉴 플랫폼 영향력 확대가 장기 지속될 변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JYP 엔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엔터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멀티플의 릴레이팅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최근 주가 하락 이후에 다시 주가는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동현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6일 날 주셨던 DY파워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고요. 11월 1일 날 주셨던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벌써 9%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휠라코리아가 독보적인데요. 벌써 31%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날 주셨던 RFHIC 같은 경우에도 11% 넘는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LG화학도 3%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11월 13일 가장 최근에 주셨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익률이 13%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날 주셨던 포스코캠텍 2%, 두산은 4% 넘는 수익률 자랑을 하고 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6%,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주셨던 대우건설 또한 3%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동현 본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DY파워, 그리고 LG화학, 테스나 올라와 있고요. 1위와 2위에는 나란히 휠라코리아와 RFHIC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두산 4%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4위에는 LG화학, 3위에는 제주항공, 그리고 2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13%가 넘는 JYP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8위에는 김윤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고요. 11월 13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14%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신일소 소장의 동원 F&B 올라와 있는데요. 15%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최동기 부사장의 엔지캠 생명과학이 17% 넘는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위와 5위는 모두 18%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요. 각각 김윤연구원의 풍산, 그리고 신일소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독보적이죠. 31%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2위에는 원종윤 팀장의 KNW가 올라와 있습니다. 23%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11월 13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현 본부장님께서 이 휠라코리아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31%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휠라코리아는 제게 이제 효자 종목입니다. 네. 2분기 때도 이제 휠라코리아로 이제 1, 2등 몇 번 했었는데 바로 또 3분기에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저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르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어글리 슈즈라고 해서 디스럽터 2가 판매 호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계속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도 주가 상승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영업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성장세는 4분기에도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법인의 매출액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디스럽터 2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액이 1,335억,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약 한 69% 상승을 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또 호재거리가 있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한국 지수의 편입을 이제 겹호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이렇게 편입한 종목들이 최근 흐름을 보면은 9거래일 동안은 좋은 흐름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힐라코리아도 최근 단기적인 흐름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어제 55,0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현재 뭐 보조 지표로 보면은 좀 과매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리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지켜보시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가 11월 13일 날 JYP 엔터테인먼트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13%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동사는 그 트와이스 등 주요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벌써 8%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갓세븐 등 주요 라인업의 글로벌 수요 증대를 바탕으로 3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했으며 4분기에도 주요 라인업의 일본 투어 반영이 고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에 신인 걸그룹 데뷔 및 트와이스 뮤직 콘서트 등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은요, 지난 2분기에 진행되었던 트와이스의 판타지 파크 투어 및 갓세븐 일본 홀 투어, 2PM 일본 투어 등이 견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와이스의 경우 그 일본 SSA에서만 이틀간 45,000명을 모객했으며
티켓 매출의 버금가는 수준의 MD 매출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 신규 앨범 판매 효과가 더해지면서 음반, 음원, 유튜브 모두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확장으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확대되었으며 소속 아티스트의 수익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준비 중인 신인 그룹들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 매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 JYP 엔터테인먼트는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설정하시고 시장 상황에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님, 오늘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어제 이제 삼바로가 지금 이제 분식회계 최종 결론 때문에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이제 바이오주들은 악화가 됐고, 특히나 어제 미국 간밤에 이제 애플주가 또 급락을 했는데, 이런 이제 형태를 지금 봤을 때 애플 관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또한 이제 바이오주의 여파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피해서 좀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선택해서 매수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이죠. 국제유가가 7% 넘게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국제유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주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인플레이션 압박을 통해서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학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떤 급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으로 화학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모든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66선까지 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72선까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고의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 이런 결론이 나면서 오늘 바이오주에 대한 이 고민들이 좀 많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이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세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43,700원에 출발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57% 소폭 상승하면서 7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2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0.88%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33만 7천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포스코 0.80%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10만 1,5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SK텔레콤과 신한지주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0.74% 하락하면서 26만 8천원에 움직이고 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0.58% 하락하면서 42,8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엇갈린 흐름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6% 하락하면서 20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 6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1%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1포인트 상승한 67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상승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67,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1% 상승하면서 7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0.15% 소폭 상승하면서 20만 7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어제 4% 정도 빠졌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1% 정도 빠지면서 73,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0.60% 상승하면서 8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좀 혼조세인데요. 펄어비스와 코오롱 티슈진이 현재 상승세 띄면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0.64% 상승하면서 18만 7,9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0.53% 상승합니다. 3만 7,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어제 1%대 상승세 나왔는데 오늘 조정 들어오면서 0.67% 하락합니다. 10만 3,6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 하락폭 강합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53만 4,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동현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회사는 SKC 코오롱 PI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PI 하나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PI는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동사가 글로벌 1위 생산업체이기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요 제품으로 FPCB 소재라든지 스마트폰 반열 시스템, EV 배터리용 절형 테이프, MLCC 공정 소재 등의 첨단 산업 소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열적, 물리적, 전기적 특성이 워낙 우수하고요. 특히 휘어짐에 좀 강해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휘어졌을 때의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공정 소재가 앞으로 계속 변화가 되는데 기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PET 필름에서 PI 필름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 유일한 납품 경쟁력을 통해서 신규 시장을 당분간 독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이 비싸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EV 배터리라든지 MLCC나 5G 안테나 등 첨단 소재 산업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분기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아이러니하게 팔 수 있는 PI 제품이 없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많고 공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집 가보시면은 뭐 이제 줄을 길게 늘어뜨려 있다가 오늘 재료가 없어서 이제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이고 라인 정비 등으로 인해서 상분기 대비해서는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다만 이제 19년도 1분기부터 신규 라인이 증설이 되면서 600톤 이상의 가동 라인이 활성화가 되고 주요 원자료가 또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또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 및 마진 확대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매수가로는 34,500원, 목표가로는 48,000원, 손절가로는 3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기도 했고 MLCC 소재의 대장격인 회사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2조 887억 원으로 작년 대비 한 1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3,013억 원으로 작년 대비 무려 192%나 상승을 했습니다. MLCC 업황 호조에 의한 가격 인상 효과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익률 또한 계속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MLCC는 지속적으로 설비를 증설 중이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된 증설 부분이 하반기에 이제 본격 가동할 된다고 하면은 매출액도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LCC는 이제 올해 이어서 19년도에도 호황이 예상이 됩니다. 하이엔드 IT MLCC에 대한 수요는 5G에 들어가고 또한 폴더블 폰이나 AR 등 전자기기의 고도화에 따라서 이런 고도화된 MLCC가 좀 들어가게 되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전장용 MLCC 생산이 가능한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TDK 등이 있는데 해당 업체들의 캐파 증설은 연 10%로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오롱 PI, 삼성전기에는 지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카메라의 모듈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폰 멀티 카메라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트리플 카메라 등 하이엔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카메라 모듈 사업부는 핵심 부품 내재화 및 생산화 등을 통해서 높은 기술력과 생산 효율성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하반기부터는 중화권, 중국향의 멀티 카메라 납품에 매출액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특히 멀티 카메라의 경우 공정 난이도가 과거 듀얼 카메라보다 높지 않아서 수율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18년 3분기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4.5%로 1분기 1%대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19년도에는 상승 전망을 밝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래프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쌍바닥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10만 7천원에서 강력한 저항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쌍바닥을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형태이고, 지금 10만 7천에서 오늘 1%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가에 매수를 하셔도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로는 15만 5천원, 손절가로는 10만 7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윤여민 전문가께서도 이미 추천을 한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또 보완하고자 좀 더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제 동생이 트와이스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한 50번은 노래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팬덤 덕분인지 3분기 연결 매출액은 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3.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85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서도 무려 한 700%나 좀 증가를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플랫폼 매출액이 또 계속해서 성장세를 확인하고 있고, 17년도에는 20억 원이었던 게 18년도에는 약 한 40억 원 이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4분기에도 좀 좋습니다. 일본 투어 실적이라든지 신규 앨범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19년도에는 특히나 뭐 트와이스 돔 투어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아레나 투어에서 이미 일본에서 15만 이상의 관객을 모았고 11월 다시 컴백을 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의 이제 이런 성장세는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뿐만 아니라 갓세븐도 요즘 인기가 한참 있죠. 금년 5월에서 8월 월드 투어로 17개국 도시를 돌았고, 18년 연말부터는 일본 아레나 투어가 4회나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꾸준한 앨범 판매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일본 공연 스케줄이라든지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유튜버 조회수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트와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더욱더 성장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실제 활동하는 이제 라인업들이 강화가 되면서 적어도 2020년까지는 재계약 리스크가 없고, 지금까지 같은 레이블 구조 하에서는 앞으로의 꾸준한 활동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는 초과 비용이 0에 가까운 상태고, 글로벌 플랫폼화 매출액 증가와 어우러져 동사 이익률 개선에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현재가 매수 유효하시고요. 목표가로는 38,000원, 손절가로는 2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SKC 코론 PI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관련한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3% 정도 하락세 나오는데 현재가 매수가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 이 마지막으로 만나본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부에서만 벌써 두 분이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아이돌 트와이스와 관련한 이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여민 전문가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들고 나온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동사는 대출 성장, 대손율, 판관비 관리 모두 금융주 가운데서 가장 양호합니다. 2019년 순이익 증가율은 8%로 업종 평균 5%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순이자 마진 민감도가 상당히 높고, 대손 및 판관비 관리의 양호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판관비에서는 외환은행 부의 영업권 관련 비용 감소로만 내년에 94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할인 요인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할인 요인이라 함은 높은 외국인 지분 아래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를 유발하는 규제 환경, 또는 그 환율 동향, 그다음에 채용 비리 이슈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보입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동사는 내부 실적 세부 내용도 상당히 좋고, M&A 효과를 통한 조정 이익 증가율도 업종 평균 대비 상당히 높지만 PBR은 0.45배로 시중은행 중 가장 낮습니다. 또한 원화 약세일 때 원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데 원화 약세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주가도 이를 선반영한 상태입니다. 양호한 실적이라는 어떤 탄탄한 펀디멘탈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주목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5만 원, 손절가를 34,200원으로 설정합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3,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조 3,593억 원,
영업이익은 6% 감소한 70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세점의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호실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면세점의 경우 실적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트래픽 증가로 인해 매출액 성장으로 고정비 부담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명동점이 지속적으로 이익 창출 능력을 확대하러 이를 커버할 가능성이 높고 롯데조선이 인수한 DF글로벌의 경우 빠르게 안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 4분기 면세점 영업이익은 당초 우려보다는 탄탄했으며 4, 4분기에는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2019년 신세계 영업 실적 성장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백화점, 인천점 철수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지만 백화점 시장에서 차별적인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T2 공항 면세점 매출 성장으로 인한 고정비 비용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점 및 명동점 등 시내 면세점 성장세로 인해 이익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센트럴시티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망 확대로 인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성장 전망이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부 우려에 대한 주가 흐름이 부진을 변치 못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9년 면세점 실적 기여 증가로 인해 주가 상승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에 대해 목표를 33만원, 손절가를 20만 8,600원으로 설정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는 빈가 업계 1위로서 실적 개선이 아주 두드러질 전망이며 2019년에도 이러한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가격 정찰제 정착으로 인해 ASP가 상승을 하였고 사상 최고 수준인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웬만한 가격 인상에도 물량이 감소하지 않는 구간이라 판단이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건과 부분에서도 2019년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 기일 축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앞으로 두드러질 전망이며 매장형 베이커리와 건강사업 축소로 인한 적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국내 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제과사 인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리하트는 우수한 카자흐스탄 초콜릿 업체로서의 지위에 롯데의 제품을 더하여 또 다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초콜릿 라인을 증설하였으며 2019년 6월 젤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길리아는 기프트 라인을 확충하였으며 콜스는 2018년 신규 라인인 껌과 초코파이를 생산하면서 수익성이 계속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사는 지난달 미얀마의 제빵업체인 메이슨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동남아는 핵심 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 30대 이하의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이에 제빵업체에 대한 상당히 매력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롯데제과는 미얀마 역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현지 업체 인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해외 제과사업 지분이 대부분 현물 출자되고 국내 사업자의 구조조정의 긍정적인 효과가 커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8%, 1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내 사업이 점차 개선되고 성장률이 높은 해외 사업이 종속법인으로 편입되면서 저평가 매력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에 롯데제과에 대해 목표가를 18만원, 손절가를 13만 6,800원으로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방금 만나본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제과사 인수로 인해서 이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영업 실적이 큰 폭으로 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추가 변경 상장으로 인해서 강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거래 정지 때문에 오늘 바이오에 대한 심리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렇게 또 강세 띄고 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스톡 옵션 행사로 인해서 지금 약 한 6230주를 추가 변경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추가 변경 상장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의 수를 늘리고 주식의 가치를 희석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슈지만 지금 워낙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 이제 삼성 바이오가 이제 계속 둘러싼 불확실성에서 아예 거래 쟁지를 대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지금 긍정적인 형태로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제약 바이오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삼성 바이오만의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다른 제약 바이오주가 흐름이 좀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셀트리온 연결 매출액은 7,395억 원으로 녹시자 셀에 이어가지고 3위를 보이고 있는데, 주식의 가치는 결국 매출과 이제 단기 순이익에 회귀되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를 봐서도 앞으로의 이제 이런 성장세는 지속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이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윤미아민 전문가님. 예. 동사는 전일장 마감 후에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각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조 3,952억 원, 7,372억 원으로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9.7%, 51.8%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조 4,0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료비 상승 및 한시적 누진세 완화로 인한 전력 판매 단가 하락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락 중인 유연탄 가격과 그 다음에 내년 4분기부터 신고리 4호기 신규 증설로 인해 전력 믹스 개선 등으로 인해 내년 실적이 아주 밝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에 대해서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설정하시고 시장상에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 영향으로 오늘 하락세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장중한 때는 99,000원대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박동현 본부장님.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로 두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경영권 승계 문제로서 이재용 회장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수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증성위 결정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자회사를 연결로 지배하는 모의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악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의 추세를 보고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등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사실 5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세 띄우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씩 조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여민 전문가님. 동사의 3분기 실적은 어떤 당사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4분기는 계절적 성수기 효과를 맞이하면서 점진적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5,387억 원, 그다음 영업이익은 473억 원이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시스템의 TICN 매출액 증가와 ICT 실적 호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분기에만 한 1,000억 원 이상의 수출이 예상되는 한화 지상방산의 수출 증가도 역시 높은 수익성을 보게 된다는 측면이 강한데요. 이에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어떤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목표가를 38,000원을 두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수익률 좀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날 메가 스터디 교육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4거래일 만에 11%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메가스터디가 오늘이 수능 날이죠. 예, 수능 날로 해서 이제 부분들에서 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추천을 해드렸을 때 그때 이제 무상분자를 통해 가지고 좀 이슈가 크게 터졌었습니다. 이후 이제 뭐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봤을 때도 이 내년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 한 27,000원 이상 지금 올라갔을 때 그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이 종목을 계속 꾸준히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셔서 3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3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필룩스입니다. 예, 이 기업은 LED 감성 조명 및 문화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 바이오 산업 사업까지 이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3월 바이오 산업 부분부터 이제 지출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였습니다. 이후 한 달 사이에 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남북 경협 이슈로 인해 제약 바이오의 대대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까지 박스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필룩스 자회사인 리미나투스 파마를 통해서 그 혈액암 치료제 관련 임상 준비를 이제 진행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000억 가량의 투자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필룩스는 이제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그 10월 장 보는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리스크를 통해서 다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 볼 만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 금호 HT 경영권 인수를 통해서 기존 조명 사업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처럼 필룩스는 그 조명 사업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까지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이제 이러한 종목은 이제 앞으로도 투자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바이오 섹터로 크게 조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기존 사업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뒤에도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이제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이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이제 모른다.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도 접근하시는 걸 이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고 외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것을 보아 굉장히 주목을 해도 좋은 종목이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필룩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10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위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나면서 오늘 시장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상승 쪽으로 반향을 틀었었는데요. 현재는 0.03%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67.37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네, 분봉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오늘 2061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었는데요. 다시 또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2066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283억 원가량 홀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소폭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마찬가지로 200억 원 넘게 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총상위 10개 종목 움직임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애플의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0.34%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0.71% 현재 상승하면서 7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2%대 상승세를 어제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1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도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88% 하락세 보입니다. 34만 7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포스코가 0.8% 소폭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0.5% 하락하고 있는데요. 엘리엇이 현대차에 1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K텔레콤 최근에 기관에 관심 받으면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은 1.5%가량 하락 중입니다. 26만 6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오늘은 소폭 하락합니다. 0.23% 하락하면서 현재 4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0.01% 소폭 내리고 있고요. 671.52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으로 지수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금 길게 하락 그래프를 그리면서 현재 671선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현재 하락 반전한 모습이고요. 기관이 232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총상위 10개 종목 움직임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6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6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이 0.24% 소폭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오늘은 0.4% 하락세 보이면서 7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MSCI 코리아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지만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미 주가가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HLB가 0.1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메디톡스가 0.66% 상승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2.7%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작 드라마의 중국 판매 매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만 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91%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하락 그래프를 그립니다. 18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에 성공했던 코롱 티슈진도 현재는 0.13%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호텔 신라가 5.67% 상승하고 있습니다. 7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화장품 종목인 코스맥스가 5.63% 상승세 보이면서 12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백화점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부터 대부분의 백화점이 정기 세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세계가 5%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26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흐름 좋고요. SL도 4%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항공우주가 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회계 의견을 한정을 받은 결과로 오늘 5%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4% 이상 하락하면서 10만 10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세실업이 3.6% 하락하면서 1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일양약품 모두 3%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2위 셀트리온 올라와 있고요. 3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4위에 신라젠, 5위에 삼성물산, 6위에 한국항공우주가 랭크되어 있고요. 7위에 SK 하이닉스, 8위에는 디자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먼저 디자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디자인은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스마트 기기 액세서리와 휴대용 선풍기, 공기청정기 등 소형 가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력 제품인 보조 배터리는 월 판매량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장을 통해 마련하게 될 자금 대부분은 공유 배터리 서비스인 코끼리박스에 투자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모가는 11,1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오늘 공모가를 웃돌고 있기는 하지만 10% 가까이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7,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기준 위반 사항은 있었지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까지 갈 수준은 아닌 경우에 제시되는데요.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과거 분식 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 의견에 따라 해외 수주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7% 가까이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33,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시각 시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벌써 20%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38,000원 주셨거든요. 현재 33,0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3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투자 포인트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동을 걸었고,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이어질수록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 역시 일단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기 때는 더 큰 폭의 실적 상승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많이 빠진 가운데 실적을 뒷받침을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같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돌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쪽으로 넘어가면은 어쨌든 방위력 증가에 대한 이제 국방비 예산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 외에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0일선을 돌파를 역배열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역배열 상태에서 200일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시세들을 좀 보여줬고 그 당시에도 그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역시나 실적이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와 지금 상당히 비슷하고 유사한 사업 환경 그리고 뭐 기술적인 흐름 같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뭐 2014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턴어라운드가 쭉 나오면서 거의 6만 원대까지 바닥권에서 주가가 한 두세 배 가까이 올라왔었던 그런 패턴이었는데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업황 그리고 턴어라운드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뭐 38,000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만 원이 돌파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6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올해 이제 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남북경협주,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이제 뭐 포함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5G, 이렇게 정도가 이제 4개의 큰 이제 섹터, 중심 섹터였었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섹터, 뭐 지속적으로 오래 움직였었던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신규 섹터들,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 종목들을 찾는 주식시장의 습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 정도, 그러니까 연말, 연초 넘어가면서 이 플렉서블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기관 쪽에서도 이 플렉서블 관련해가지고, 분석 보고서들을 꽤 많이 써내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 쪽에는 이 관련된 그 종목들이 괜찮은 시세가 충분히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바닥권에 있고 주가가 충분히 좀 돌아 나오고 있는, AP 시스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OLED 플렉서블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쪽에 좀 타화를 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고사양 스마트폰이 구분 자체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플렉서블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센세이션 내지 시장의 관심을 좀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쪽에서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이런 사업 환경에서 AP 시스템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투자 포인트 정도가 한 3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3분기 들어가면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한 34%,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한 10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좀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QD OLED랑 그 다음에 폴더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이 3가지 키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19년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QD OLED 쪽에 대한 투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래스 인캡 이쪽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8세대 글래스 인캡 이 장비 납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이제 업황이나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코멘트를 드렸지만, 이 폴더블에 대한 상당히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5 일부 라인이 선행 투자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폴더블 기기를 한 10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6세대 이 플렉서블 OLED 이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이제 중국 쪽입니다. 사실 AP 시스템이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중국 쪽 모멘텀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중국 패널 업체들이 OLED 투자가 올해 이제 생각보다 좀 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연된 수요들이 내년에 다시 재개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QD OLED, 폴더블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지금 AP 시스템 요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우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우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 우리 시장 보면은 레리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중국과 무역 분쟁 관련 대화를 재개했다고 언급하면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는 29일에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이 산유량 증가에도 원유 수요가 줄어들자 국제 유가는
7% 넘게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 예산안 이슈가 부각되면서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그 애플 부품업체인 큐로브의 실적 악화 경고로 애플마저 하락 전환하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할 것이고 이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전일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2.8% 하락하는 등 그 계속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그 다우지수가 0.8%, 나스닥이 0.9%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세를 당분간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이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그 관세 위협이 다소 좀 진정되었습니다. 그 이제 매매 컨셉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영향으로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시장 전체의 이제 변동성이 좀 클 텐데요. 그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등 이제 시장 주도 섹터는 시장이 진정이 되고 단기 반등 구간 속에서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하겠고요. 그 변동성 이렇게 좀 큰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무조건 이제 20에서 30% 확보한 후에 개별주 이제 매매를 좀 병행을 하면서 그 계좌 회전의 이제 극대화가 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가져왔던 이제 동성제약을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기업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그 1957년 설립돼서 1990년에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사업 부분은 의약품 부분, 화장품 부분, 연모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의약품 부분의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정로환하고 비오킬 등이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는 바이오가이어와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알러지컷 등의 신규 제품을 출시했고, 그 희귀약품으로 지정된 2세대 강과민제 그 포토로는 지금 연구 임상 진행 중입니다. 그 메디컬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을 좀 현재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봉독, 실크 프로테인, 태반 등을 원료로 하여서 그 차별화된 제품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22,000원대까지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27,000원, 그다음에 2차 3만원, 손절가는 19,000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2만원에서 22,000원은 이제 상승 추세 지지라인인데요. 10월에 이제 시장 급락장에서도 8월에 돌파했었던 2만원을 견고히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저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가 이제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구개발 그 R&D 비용은 자산화 처리와 관련된 회계 감리 이슈가 잔존해서 그 R&D 자산화 비중이 큰 회사는 상폐 위험성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9월 19일 금융감독원이 R&D 자산화와 관련된 관리 지침 발표를 하면서 이 이슈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위 분식 회계로 인한 거래 정지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결과가 확인이 되면은 멈추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향후 관련 일정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로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슈로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봐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과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늦은 4시 반에 폐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